7월 17일은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이것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그것이 국경일로 된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경일이었던 것이죠. 다만 여기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은 국경일을 공휴일로 할 것인가, 그 공휴일이 국민이 놀러다니라는 공휴일이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로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이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날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제헌절을 기리는 마음이 덜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7일부터는 다시 이 국경일이 공휴일로 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이 어떤 고초를 겪어왔는지, 순환이라면 순환, 고난이라면 고난, 그리고 제헌절을 어떻게 가볍게 여겨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을 자주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성형 중독에 걸린 것처럼 그 몸의 귀함, 소중함을 모르고 자주 칼을 대겠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헌절은 쉽게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하면 이것이 준 정부기관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에 있어서 네이버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이버에서 제헌절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헌절 공휴일 국경일 7월 17일. 위에 AI라는 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 네이버 정보는 네이버 AI가 관할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 네이버 첫 화면에, 검색해서 나오는 첫 화면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사전과 비슷하죠. 그 다음입니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부분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고서, 물론 이거는 이제 찾으면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쪽에 더보기 이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더 큰 문서 화면이 뜹니다. 우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서 제헌절은 공휴일이고 국경일이고 7월 17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공휴일이 가장 앞에 있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제헌절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이 아니면 국경일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그 성립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헌절은 공휴일이고 국경일이고 7월 17일이다가 맞는 것인지, 제헌절은 7월 17일이고 국경일이고 공휴일이다가 맞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선 이렇게 됐으니까 공휴일과 국경일의 법적 위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더 대한민국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의 그 법 체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앞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에 맞추어 공포했다 하는 부분, 이것도 보고 가야 하겠죠. 조선은 혈통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던 왕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이러한 것을 전제 체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여기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것을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지요. 민주주의 이렇게 줄여서도 말을 합니다. 전제체제를 불허하는 그런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공포한 것을, 그 이야기는 이것을 들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이것을 조선 전제군주 체제인 조선의 날짜하고 맞춰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욕적이죠. 네이버 AI의 수준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족처럼 그냥 아무데나 AI가 무슨 정보든 싹 쓸어 모아서 줄 세워서 내놓는 지금의 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 그러면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 의문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더보기를 누르면 네이버 지식백과의 제헌절이라고 하는 문서, 그 문서 파일이 열립니다. 거기에 먼저 정의 이렇게 해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싶죠. 여기서도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어디야? 라고 했던데 답은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첫 화면에 뜨는 조선왕조 건국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천부당 만부당하고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혹시 누구라도 정보라고 가지고 간다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열린 그 문건에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죠.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한번 나왔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7월 12일, 공포 7월 17일, 이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의 국기를 개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5개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5대 국경일의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일이 5개구나. 그런데 원래 5개였을까? 그것도 살펴봐야 하겠죠. 그 내용이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처음에는 4개였다가 5개로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이 제헌절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제헌절을 기립시다 이렇게 정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봅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휴일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 그 질문 4라고 해서 또 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앞에 대한민국 국경일이 원래 5개냐 하는 거는 질문 3이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을 보면은 이후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텍스트처럼 소개하는 겁니다. 이후 기업들의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휴일 폐지를 결정하였고,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여기 내용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죠. 우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국경일 4개 중에 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외시켜 놓고 실제로 그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기리기는 하자. 그게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가자라고 그 유예 조항을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2005년, 6년, 7년 이렇게 제헌절을 공휴일로 보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2008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도록 대통령령이 그렇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에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은 2008년 1월 1일 노무현 대통령 때 효력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네이버의 내용이 틀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살펴봤던 그 한 단락 정도의 분량은 갑자기 공휴일 이야기하다가 국경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공휴일로 다 넘어와 버렸죠. 공휴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2026년 2월 3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걸 보면 그러면 2026년 2월 3일 현재 공휴일은 정부가 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죠.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국경일에 대한 법률은 제 역사, 법률의 역사는 연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역사가 어떠한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0월 1일 이때 제정됐고 바로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53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이기 때문에 현재 중요하다고 하는 각종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들어갈 수가 없죠. 4.19 기념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25는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것이 국경일이다. 경축할 때 그 경 아니겠습니까? 제2조입니다. 국경일은 좌와 같다. 여기에서 왜 우가 아니고 좌일까? 왜 아래가 아닐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국경일은 좌와 같다 그러면서 나열한 게 4가지입니다.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단 4뿐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개정됩니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시행된 법률 제7771호입니다. 이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죠.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면서 여기에 한글날을 하나 더 넣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국경일이 5개가 된 것이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5개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현행법인데, 현행법이 2026년이니까 그 금방 언젠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 시행된 법률 제12915호입니다. 그게 현행법입니다. 사실 법률은 자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이 무수히 개정안을 내놓고 어떤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일반적인 법률을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데, 법률을 그렇게 수단으로,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로서 있어야지, 그것으로 특정 정파나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또한 엄청난 반국가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도 국경일은 5개로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휴일을 정하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을 정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5개로 된 것이 언젠가 앞에서 좀 우리가 의문을 품었었죠. 바로 200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원래는 4개였던 국경일이 5개로 됐으며 그때 추가된 것은 10월 9일 한글날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을 봤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규정 이랬으니까 법률은 아니다 알 수 있죠.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법 시스템에 있어서 헌법 밑에 법률 밑에 있는 명령, 바로 이것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 제정은 언제 했는가 하면 1949년 6월 4일에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대통령령 제124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또 우가 아니라 좌가 나왔죠. 제1호 일요일, 관공서가 일요일에 쉽니다. 제2호 국경일, 관공서가 국경일에 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하에 쭉 몇 가지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공서의 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바로 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명령, 대통령령, 여기에 따라 정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네이버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휴일이 정해졌다고 한 것은 틀렸죠. 여기까지 보면 확실히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의 위계질서도 우리가 따져보기로 했는데 국경일을 정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국경일보다 법적 신분이 훨씬 낮습니다. 국경일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대단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할 필요성이 많았던 모양이죠. 쭉 개정을 해오다가 계속 국경일도 공휴일이다 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마 16차 개정 정도 됩니다. 헤아리면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18893호, 이때 제2조 제2호를 이렇게 고칩니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고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경일 4개 중에 제헌절만 쏙 빼버렸죠. 제헌절이 빠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령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죠. 그래 놓고는 그 부칙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 대통령이 왔을 때
그 대통령의 대통령령을 지배하기 위해서 선점해버린 것이죠. 지금 개정을 하면서 내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왔을 때는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니게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그 본문 그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고치기로 했는데 실제로 고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은 틀렸죠. 다시 한번 보면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내용은 이렇게 부칙에다가 슬쩍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에 취임 선서를 하고 제17대 대통령이 되는데 제17대 대통령 임기 내내 이 대통령령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빴는지 어땠는지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개정을 하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16차 개정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더 개정을 합니다. 제17차 개정 2006년 9월 6일에 개정하고 시행했는데 대통령령 제196745 여기에서 제2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번 지난 부칙의 그 유예 경과 조치가 있고 이때는 또 명확하게 앞에 있지는 않겠죠. 아무튼 제2조가 동일한데 문제는 2006년에 이렇게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공휴일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국경일 중에 둘이 빠져버립니다. 제헌절과 한글날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왜냐 두 번째 개정, 그러니까 제17차 개정은 2006년 9월 6일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것이죠. 2005년 12월 29일부터 국경일이 5개로 됐습니다. 그러면 한글날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령 19674에서 그냥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공휴일이다 이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헌절 빠지고 한글날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서로 따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빼겠다 이렇게 해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았죠. 이때까지는 이 공휴일에 관한 규칙이 아직 법률이 없었으니까 대통령령만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이 이제 제18차 개정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2012년 12월 28일에 개정되고 시행됩니다. 대통령령 제24273호. 여기에서 제2조 제2호를 개정을 해가지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한다. 이렇게 고칩니다. 여전히 제헌절은 빠졌는데 한글날을 찾아 넣으면서 제헌절은 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책임이 있죠. 2012년 12월 28일에
대통령령을 고쳐서 공휴일에 한글날을 추가하면서도 제헌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 국가의식,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휴일을 정하던 그것을 국회가 손을 댑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죠. 2021년 7월 7일에 법이 제정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 182915. 시행은 다음해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법률입니다. 이 제정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이 공휴일이 좀 바뀐 걸 알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하던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었었는데 2021년 7월 7일부터는 이것이 관공서만이 아니고 국민의 공휴일에 대한 법률로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부가 이 규정에 따라서 임시 이렇게 공휴일을 지정해 왔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드니까 이제 국민의 공휴일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휴일로 바뀐 겁니다. 제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그래서 2021년 7월 7일,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당시가 될 텐데, 이제는 법률에서 아예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니게 제외시켜 버립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법률 제정이니까. 그래서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 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죠. 바로 이거, 2022년 1월 1일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법으로 제외한, 법으로 배제한 책임은 제21대 국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야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국회는 원래 국회로서 하나고, 이러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 단일한 의사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바로 2026년 2월 10일입니다. 법률제 21338호. 시행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 개정 이유 잘 들어보십시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것은 보니까 그 국회위원회 안, 대안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이러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이 몽땅 공휴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그렇더라도 국경일은 그 국경일, 경사스러운 날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법률 제21338호 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게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된다 했을 때, 그렇다면 5월 11일 현재 국경일에 관한 현행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현행법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률 제1291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11일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었던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휴일을 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겠죠.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때 2021년 7월 6일 이전에, 그때까지는 바로 이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21년 7월 7일부터 그 이후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휴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법령정보센터 보면 살아있는 것 같던데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제 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그 법률의 시행령으로서 그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고, 공휴일을 이 법률 밑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이 대통령령이 부딪 충돌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률이 다 밟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2026년 2월 3일 현재 공휴일은 정부가 정한다는 식으로 썼죠.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2026년 2월 3일이면 이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이고 이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네이버의 그 서술한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래, 이러한 그 법률과 명령의 위계질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명령, 이거는 법률 밑에, 법률이 없을 때 독자적으로 하다가도 법률이 생기면 법률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하지 못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허둥지둥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30일의 일입니다. 2026년 4월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고친 거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6290호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대통령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배제시킨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월 11일부터는 상위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게 되죠. 위반돼서 당연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고치지 않고 5월 11일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밉고 이념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간첩이고 뭐 이런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라. 그런데 법을 어기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30일에 허둥지둥 다시 대통령령을 고칩니다. 같은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죠. 같은 날 바로 앞에서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 제36290호입니다. 36290 5월 11일 시행. 어떻습니까?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일하고 맞춰놨죠. 이거는 음해가 아닙니다. 이때 고친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이렇게 해서 제헌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도 면하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법률,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국가 법체계의 힘입니다.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법률 제1291호라고 했죠. 거기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이렇게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은 다 공휴일입니다라고 개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에 충돌되는 하위법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법률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아무튼 당일날 이렇게 허둥지둥 고쳤다. 아주 흥미롭죠.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내내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이날이 2026년 7월 17일 현재까지 변함없이 국경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혹시 네이버나 또 SNS상의 그런 불분명한 정보를 보고 이 제헌절이 국경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혹은 공휴일이 안 된 것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었다든가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부분이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켜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2005년 6월 30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물론 실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때 시행을 한 장본인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21대 국회 거기에서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여기서 제헌절을 제외했다. 나쁜 21대 국회다. 제22대 국회에서 2026년 5월 11일에 시행된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한 겁니다. 법률제 213385. 이번 개정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면 제22대 국회가 제21대 국회의 잘못을 바로잡은 면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헌법주의 국가이고 삼권 분립을 깨뜨리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서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고 밀착되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모든 공무원들은 법 로봇이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개정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13385에 따라서 2026년 7월 17일은 어차피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17일이 금요일, 18일이 토요일, 19일이 일요일 이래서 속칭 3일 연휴다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게도 됐죠. 그래서 이런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에는 우리가 제헌절의 연혁, 역사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렇게 작동한다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